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없는 저의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테니스에서 12 프로로 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파지할 때의 느낌, 그리고 두 번째 3D 터치의 부재, 세 번째 카메라 기능 향상, 네 번째 맥세이프 충전기에 대한 생각, 다섯 번째는 실리콘 케이스가 좋을까, 투명 케이스가 좋을까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폰을 파지를 하게 되면 아이폰 XS를 파지할 때보다 12 프로를 파지할 때 거부감이 살짝 듭니다. 아무래도 측면이 굴곡에 있는 이 XS는 손에 딱 붙는 느낌이지만 12 프로는 XS에 비해 손에 좀 덜 맞는 느낌이에요. 뭔가 떨어뜨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힘을 좀 더 주게 되고 스트레스가 조금 생깁니다. 실리콘 케이스를 장착하면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투명 케이스를 사용하면은 장착하지 않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아이폰 6부터 왜 측면이 동그랗게 변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3.5인치를 고수해왔습니다. 팀 쿡이 CEO가 된 후 아이폰은 더 큰 크기로 변했습니다. 3.5인치에서 4인치로 변경된 아이폰 5. 하지만 가로 길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파지할 때 4S 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6부터는 대화면이 채용돼 4.7인치가 되었으며 아이폰 플러스는 5.5인치로 커졌습니다. 이때부터는 파지할 때 지금의 아이폰 12 프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폰을 파지할 때 좀 더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측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데 지금은 왜 다시 평평해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이 디자인을 6, 6S, 7, 8, 10, 10S, 11까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예전에 그 디자인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5 때의 디자인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11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바로 3D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앱을 지우거나 또는 이렇게 커서를 이동할 때 3D 터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12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려 했더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2에서는 이렇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3D 터치 때보다 반응 속도가 조금 더 걸려서 이게 좀 살짝 불편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 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쓰면서 적응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커서 이동이 안 됐어요. 테니스와 다르게 오랫동안 눌러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저는 없어졌나 싶었는데 이 편한 기능이 없어지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커서를 자유자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때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스페이스를 오래 누르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몰라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 기능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우선 저는 트리플 카메라는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0.5배 초광각줌을 사용하니까 와,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몇 개 사진을 제가 이 0.5배, 1배, 2배로 이렇게 찍어봤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야간 사진이 밝게 찍혀요. 이것 또한 정말 만족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구경하면서 12 프로와 10S로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에 참고해 주세요. 저는 아직 맥세이프 충전기는 아직 구매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왜냐면 쿠팡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품절로만 표시됩니다. 나오면 바로 사보려고 합니다. 사실 맥세이프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저럴 거면 그냥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머가 있어요. 라이트닝 포트도 앞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루머요. 경험상 애플의 루머가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도 맥세이프는 다음 아이폰에서 라이트닝 포트를 없애기 위한 애플의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로 라이트닝 포트가 사라진다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앱을 개발할 때 드는 시간이에요. 이 앱을 아이폰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할 때 유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과 무선으로 하는 것의 시간 차이가 꽤 많이 걸려요. 제가 한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봐볼게요. 자, 그럼 유선으로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선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앱이에요. 별로 기능도 없는, 그냥 여기에 이름을 쓰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그런 앱인데, 만약 유튜브나 또는 어도비에서 만드는 그래픽 관련한 앱이라든지 또는 틱톡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앱이라면 정말 많은 코드가 들어가고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그때 만약 애플이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무선에서 더 빠르게 되게 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저는 실리콘 케이스와 투명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면은 아이폰에서 이를 인지하고 비주얼적으로 알려줍니다. 끼워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이걸 처음에 몰랐지 싶어요. 애플이 이런 비주얼적인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애플워치 연동할 때도 그렇고 에어팟을 연동할 때도 그렇고 홈팟을 연동할 때도 그렇고. 실리콘 케이스와 투명 케이스 중에 저는 실리콘 케이스를 추천합니다. 이 투명 케이스 경우에는 뒷면에 원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그냥 보면은 사실 잘 모르는데
막상 끼워보면은 정말 뭔가 안 어울립니다. 뭐 물론 저만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또 하나의 단점이 실리콘 케이스에 비해서 버튼을 누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끼우기도 조금은 힘들고, 이 버튼을 누를 때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매너 모드로 바꾸는 것도 뭔가 깊이가 있어서 좀 바꾸기가 힘들어요. 물론 손톱이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손톱으로 하면 편한데 일반 손으로 할 때는, 손톱이 없는 손으로 할 때는 막 쉽게 변경할 수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 반면 실리콘 케이스는 버튼이 굉장히 잘 눌려요. 이 투명 케이스는 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버튼이 투명 케이스에 비해서 누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매너버는 여전히 바꾸기 어렵지만 투명 케이스에 비교하면 굉장히 잘 바뀝니다. 또한 벗기기도 쉽고요. 단점으로 투명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가 뻥 뚫려 있어요. 실리콘 케이스는 싹 보호해줍니다. 단자, 라이트닝 단자, 스피커, 마이크 빼고 완벽히 보호를 해주죠. 하지만 투명 케이스를 쓰면 밑바닥이 기스가 날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실리콘 케이스를 추천합니다. 투명 케이스가 완전히 싫은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나온 신제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사면 뭔가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폰이 아이폰 11이 아니고 12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물론 여기 있는 각진 디자인이기도, 평평한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비주얼적으로 딱 보이는 거죠. 투명 케이스는 얘가 딱 12라는 게. 자, 그래서 아무튼 저의 의견은 실리콘을 추천합니다. 진짜 부드러웠고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일주일간 사용해본 느낌, 후기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